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여자가 어느 날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큰고모에겐 왜인지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에게 꽃뱀으로 불리게 될 이 여자는 우리 집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가 구축해 놓은 자동 응답기 선 검열 시스템을 뚫고 당당히 꼭 받아야 하는 전화로 선별돼 나와 대화를 시작했다. 저기 이거 지은이 전화 맞나? 나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아줌마인데. 할머니라 해야 하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 집에 있었네. 반가워. 아니, 내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할아버지 몰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서러워서 정말. 할아버지가 지은이한테는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내시면서 나한테는 콩나물값 10원까지 써내라 하고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정말. 할아버지가 그래도 지은이 말은 들으시니까 어떻게 말 좀 잘 해주면 안 될까 해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미안하게 됐네, 초면에. 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고맙네. 내가 정말 할아버지 정성으로 돌봐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박하신지. 솔직히 나 어떨 땐 지은이한테 질투나. 예,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것까진 없고 아무튼 좀만 느슨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지은이도 여기서 뭐 필요한 거 있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보내줄 수 있어. 예, 감사해요.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 편견 혹은 선입견을 깔고 들어가는 버릇이 없다. 내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 호칭이나 계급이었던 적이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니,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다만 그 분석의 결과에 선입견이나 사회적 편견이 영향을 끼치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내 의지의 반영일 뿐. 이 짧은 통화에서 내가 얻어낸 정보도 많았는데 일단 나는 할아버지가 누구랑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가장 중심 기둥은 그것이 되었고 나머지는 가지로 뻗어나가 멋대로 살을 붙이더니 내가 속한 듯 그렇다고 속하지도 않는 할아버지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형태를 잡아보려는 내 나름의 노력에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자질구레한 덜 중요한 정보들은 제쳐두고 나는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구두쇠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가장 놀라웠는데 그건 나에겐 그런 기운 비슷한 것도 느껴지게 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에겐 언제나 모자람 없이, 아니 넘치도록 최고로만 해주었단 사실이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이 통화로 인해 더 명확하게 부각되어 가끔 내가 막연히 할아버지에게 품었던 보편적인 자상함이나 살가움의 부재에 대한 섭섭함이 갑자기 죄스럽게 느껴졌다. 동시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만 판단되어야 맞다는 믿음이 공고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내 할아버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사실혼 관계로만 유지하는 이 전화 속 여자와의 관계가 시사하는 것도 그래서 내겐 작지 않았다. 짧은 통화 속 특별한 목적으로 선정된 정보의 조각들만으로 어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감히 정의 내릴 수 있겠냐마는 내게 느껴진 건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에게 이 여자는 사랑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 설령
사랑 언저리에 있는 감정이라 쳐도 나에겐 존재조차 알려준 적 없다는 사실과 이혼한 지 몇십 년, 몇 번을 결혼하고도 남았을 만큼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할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을 만큼 나에 대한 의리를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쪽에서 보여야 할 인간의 도리는 할아버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든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우리 집 사람들이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 꽃뱀 어쩌고 할 게 분명할 이 여자가 나에겐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밥 한 번 차려준 적, 아니 대접한 적 없고 자기들 필요할 때 돈만 쏙쏙 빼간 그들보단 차라리 인간적으로 보였다. 이혼했어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어렸던 내가 옆에서 보기에도 빤히 보이던 술을 쓰며 자기 필요할 때만 할아버지에게 여우짓을 떨던 큰고모와 더 이상 언급하면 입이 아픈 내 아빠의 망나니 짓을 내가 선명히 기억하고 있기에, 또 그들 입에서 언젠간 나올 게 분명할 꽃뱀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내 귀엔 이미 다 들려 나도 모르게 미리 싸울 태세가 갖춰졌고, 그럼에도 앞으로의 난관이 눈에 서네 한숨이 절로 쉬어졌다. 설령 꽃뱀이라 친들, 그 꽃뱀이 아무리 염치가 없다 한들 가족이란 허울을 쓰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당신들만 하겠나 어디? 라는 말이 내 목구멍 끝까지 흘러나왔다. 시의적절하지 않아 도로 삼켜졌다. 무엇보다 이해 불가였던 건 큰고모도 아빠도 둘 다 본인들이 똑똑하다 믿는 자부심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는데, 어째서 본인들이 쓰는 수가 빤히 보이는 방법이 할아버지에게 통할 거라 생각하는 건지, 어째서 그게 할아버지에게 읽히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건지, 내 보기엔 본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기들 아버지를 그렇게 모르는 건지 하는 거였다. 뭐 알았다 한들 자기 조절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니 결과는 어차피 똑같았겠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다 느껴왔던 부분이었고, 내가 부모라도 싫다 느껴졌을 자식들이 나쁜 전형이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나의 결심과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김에 탄탄한 바탕이 되어주었다. 어째서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일을 그렇게 버거워하며 실천에 옮기지 못해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일들을 그르치며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나에게는 1 더하기 1은 2이다 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삶의 진리인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가 되지 않아 항상 남 탓만 하고 앉아있는 그들이 솔직히 한심해 보였다. 내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인간관계를 끝내는데 가차가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유의 본질도 바로 그것이다. 함께 있는 동안, 관계를 맺는 동안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하고 아낌없이 줘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는 데에 한치의 의심도 없게 행실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자 미련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해도 정당하다 할 수 있을 만큼 본인들은 자식된 기본 도리를 제대로 수행해온 행실에 흠잡을 곳 없는 자식들이었는가? 묻고 싶다. 좋든 싫든 이 세상의 모든 건 기브 앤 테이크의 형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단 하나 그렇지 않은 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흔히들 착각하지만, 아니, 부모의 사랑도 절대 공짜가 아니다. 부모도 자식이 이쁘게 굴어야,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해주어야, 하물며 공허한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의미가 되어 주어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세상에 일방적인 사랑이 진정 존재했다면 상대가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삶을 살든 그렇게 해서 너만 행복하다면 나도 무조건 행복해가 되어야 맞다. 그런데 그게 되던가 어디. 내가 할아버지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의 재산은 온전히 그의 것이므로 그걸 누구에게 주든 내 수관이 전혀 아니라고 믿는데 해도 내 순수한 마음 이상을 필요로 하는 어떤 조건이 반드시 따라붙는다. 내 경우 그건 내 사생활에도 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데에도 참견하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예고 겸 경고가 담긴 솔선수범의 의미로 라는 조건이다.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이 경계선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넘나들며 그걸 정 혹은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건 그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진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폐해라 생각되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심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자기들은 선을 개가 개구멍 드나들듯 넘나들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부탁한 적 없는 오지랖을 당연한 권리인 듯 행사하면서 막상 다르니까 자기 일에 참견하면 화를 내거나 티껍게 여기는 그런 역지사지와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내 아빠 같은 사람. 자기가 새엄마랑 결혼하려 했을 때 여친이라며 제일 교포 여자를 나에게 소개했을 때 나의 의견 따위를 물어보기는커녕 그딴 게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이 오래전에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자기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며 옆에서 돌봐주고 있는 여자는 꽃뱀으로 몰아가며 자기 돈도 아닌 그토록 싫어하는 아버지 돈을 나눠 가지게 될까 법석을 떠는 꼴을 내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보이게 될 전형적인 내로남불형 위선자. 나의 이 미리 당겨 쓴 걱정과도 같은 예언들은 결국 나중에 현실이 되었고, 그것이 내가 아빠를 완전히 버리는 이유들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한 이유가 되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언젠가 영화 화이를 보는데 화이에게 너만 깨끗하다고? 라고 비아냥대며 총을 쏘라 종용하는 소위 아빠라는 사람의 광기를 보면서 내가 화이 대신 대답해주고 싶었다. 나만 깨끗하면 안 돼? 내가 꼭 당신들이랑 똑같이 더러워져야 해? 도대체 왜? 내가 그 장면 속 여진구였다면 그 총으로 대신 나 자신을 쐈을 거라고. 죽어가며 그 아빠라는 자를 한껏 비웃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절대 나를 더럽힐 수 없어. 당신이나 그렇게 살다가 비루하게 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차라리 내가 당신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게. 이 더러운 위선자야.